미술학과는 자기 자신의 작품 자체의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의 철학 또는 가치관, 영감받은 소재, 사용한 재료, 참고한 작가 등 작가의 정체성이 작품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의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으나 그 이상을 전부 다 작품 속에 넣으면 과해 보일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로서의 설명을 덧붙여야 합니다. 바로 스피치입니다. 그림에 스피치를 덧붙여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크리틱이라고 작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토론, 비판하는 시간을 미술학과에서는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만 스피치에 약하면 크리틱 시간에도 효과적인 비평을 받거나 비평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미술학과 학생들이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던 활동 첫 번째는 자기소개 스피치였습니다. 자기소개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청중이 누구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여 자아를 탐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는 어느 학과에 상관없이 가장 핵심적인 스피치의 부분입니다. 자신의 목표, 방향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술학과인 저를 자기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꿈과 목적지는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술학과로서, 작가 지망생으로서 추구하는 화풍, 롤 모델인 작가 역시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저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득 스피치는 자기소개 스피치에서 자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 뒤에 더 나아가서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스피치 자체에 더 중점을 두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나서면 외웠던 대본을 잊어버리는, 머리가 쇠하얘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들 앞에서 종종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중을 더욱 고려하는 연습, 즉 상대에게 더 효과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자기소개 스피치를 했을 때 주신 피드백을 염두에 두며 스피치를 진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 천천히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말하기, 다리는 모아서 바른 자세로 서 있기, 스피치 내용과 맞게 올바른 제스처와 알맞은 자세로 서서 말하기, 웃는 얼굴로 청중을 대하기 등입니다. 저 자신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발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평가하는 시간 역시 유익했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점, 또 동기의 스피치에 피드백을 주시는 교수님의 응답을 받아 적으면서 제가 여러 번의 스피치를 한 효과를 거두었을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 수업 이후에 전공 수업 때 크리틱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앞서 연습한 기억을 토대로 제 작품을 발표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대본을 줄줄 읊는 형식의 발표로 누가 제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진행되도록 했지만 스피치와 토론 수업의 이후로 저의 모습은 한층 성장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동기들의 시선을 확인하고 웃는 얼굴로 발표하면서 제스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청중들의 집중력이
사뭇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스피치를 진행해서 그런지 교수님의 평가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피치의 자세뿐만 아니라 앞서 자기소개 스피치를 할 때 탐구한 내용을 전공 크리틱 시간에 덧붙여 발표 내용의 깊이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수업을 준비하면서 같은 팀 측과는 화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교수님의 전화통화 시간에는 어른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스피치와 토론 첫 시간에 공적인 언어 사용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하고 낯설었지만 적응을 하고 난 뒤로는 오히려 다른 교수님들께도 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적인 언어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인데, 이렇게 대학생 때 미리 연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람직하고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토론을 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정장을 입는 것 역시 앞으로 사회에서 활동할 나의 미래를 미리 연습하는 것 같아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스피치와 토론은 저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교수님께서도 역시 학생들에게 애정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교수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훗날 저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스피치와 토론의 교수님과 같이 좋은 강의를 선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1학기에 이 수업을 듣고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저를 볼 수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더 앞으로 나아가 더 나은 스피치와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업의 경험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먼저 이 수업은 본질적인 말하기 능력을 길러준다. 학생들은 토론을 포함해 총 3번의 발표를 해야 한다. 대학에서 다른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발표의 다른 특징은 발표를 위한 발표라는 것이다. 교수님과 학우들은 본격적으로 나의 발표 능력에 집중한다. 나의 제스처 하나하나, 발성과 호흡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평가한다. 이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이 부담은 우리에게 발표의 본질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20명이 넘는 학생들의 발표를 내내 듣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호감을 얻는 발표는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는 과정은 정말 의미 있다. 나는 이것을 실제로 느끼고 이 과정을 통해 크게 변화했다. 학기 초 원하던 대외 활동의 면접에서 2번이나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어 보일지만 고민하고 나를 꾸며댔다. 면접 내내 떨었고 준비한 것의 반도 못 보여주고 탈락해 큰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수업의 종강을 바라보는 지금 나는 당당히 다른 대외 활동의 면접에 합격했다. 똑같이 떨었지만 그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떨리는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경청했다. 스피치 수업을 진행할 때 결국 어떤 학생들이 기억에 남았는지 떠올려 보았다. 목소리가 크고 대본을 완벽히 외운 학생들도 훌륭하지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흥미가 느껴진 학생들은 본인답게 본인의 진심을 다해 발표한 친구들이었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음과 진심을 담아 노력하게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말하기 능력과 더불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사고의 확장도 경험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정보를 구성할 때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과정은 학문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것은 토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크게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이 팀플을 하든 대외 활동을 하든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다. 나와 의견이 다른 팀원에게 나의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나도 막연히 저 의견은 어딘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명쾌하게 그 지점을 짚어내기 어려워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다. 하지만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실현이 어떠한 점에서 불가능한지 비판하는 과정을 자세히 학습할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내 의견에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며 문제점에 비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말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처럼 스피치와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그들의 뜻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부디 이 필수적이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며 그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스피치와 토론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보다 명료한 전략적 측면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스피치와 토론을 하는 실전적인 측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의 논리를 구상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제스처, 목소리의 크기와 빠르기, 표정, 자세, 자신에게 적합한 발성 등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들으며 상대의 논지를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발표를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개선할 점과 칭찬할 점들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발표의 이전 과정, 개념 및 이론 학습, 발표, 내용 구상 및 발표 전략 체화,
발표의 이후 과정, 상호 피드백의 3단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쌓아가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 속의 모든 부분에서 교수님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원활한 상호작용이 개입하여 학생들은 글만으로는 익힐 수 없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피치와 토론 수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발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말하기의 능력을,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 듣는 능력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월등히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주장의 전개가 유연한지, 논리의 흠결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도 똑똑하게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적 말하기에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적 언어를 사용하고 TPO,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전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다수의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걸음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학생의 미래에 있어 직장 등의 사회생활 및 개인의 커리어적 측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팀워크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여럿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협동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 참여 의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며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피치와 토론 수업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판적 사고력, 공적 말하기에 대한 경험, 팀워크 능력, 사회 참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과 글이 주는 무한한 가치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생각은 모두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 더 나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와 토론 수업은 그런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음을 제공해주는 귀중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이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식과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말하는 방식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스피치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이 준비한 대본을 암기하고 발표할 때 이 대본에 있는 내용의 요소들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잘한 스피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은 후에는 외운 내용을 암기하는 형식의 발표가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발표 내용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중들과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스피치가 효과적인 스피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운 내용을 대본에 따라 발표할 때는 대본의 내용만을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압박과 부담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하였고
대본의 내용을 까먹어서 당황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듣고 실습해보는 과정에서 큐카드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를 할 때 청중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이 잘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 외의 문장 표현 형식을 말을 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발표를 할 때 조금은 부담감을 던 상태에서 청중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암기한 내용을 생각하는데 급하기보다는 청중들의 눈을 맞추고 이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렇게 청중들과 소통을 하니 저희 발표 또한 더욱 더 호소력과 진정성을 띨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효과적인 말하기 방식을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발표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일수록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 또한 코로나19 이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말을 한 경험이 드물었기에 원래는 없었던 발표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면 어떡하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 후부터 이러한 저희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기소개, 설득 스피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수업 시간에 3분 말하기 연습이나 촬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저희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스피치는 이 수업을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이후 대학교의 다른 수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하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스피치를 하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통해 자신의 스피치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점차 발표 공포증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토론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었는데, 그때는 단지 제가 주장해야 하는 입장의 근거들만 철저히 준비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는 토론 흐름표를 작성하여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주장해야 하는 측의 근거들만 찾는 것이 아닌 상대 측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할지 생각해보며 더욱더 풍부하게 토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논문이나 기사를 살펴보며 사회 이슈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알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피치와 토론 수업은 이렇게 한 학기로 마무리되지만 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마주하게 될 다양한 스피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는 보통 자신감 있는 사람,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는 사람, 예의 바르게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더욱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 의견에 관해 세부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통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스피치의 경우 3분 스피치와 5분 스피치 과제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구성하고 개요서를 작성하며 각 발화 상황에 걸맞는 제스처와 표정을 연구합니다. 또한 발표를 진행하고 난 뒤 교수님께서 주시는 피드백, 학우들이 주시는 동료평가, 동영상 촬영을 통한 자기평가, 총 3가지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발표 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음 발표 시에는 이러한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발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 사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할 때에 긴장을 하게 되면 표정이 굳고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수강하고 난 뒤 첫 발표였던 3분 자기소개 스피치에서도 역시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자상하신 말투로 당당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피드백을 남겨주셨고, 저는 이를 반영하고자 그 다음 순서의 발표였던 5분 설득 스피치 때에는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한 제 모습을 보며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웃으며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 발표에서 한결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스피치와 토론 수업에서는 단순 발표뿐만 아니라 교수님과의 통화도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수강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웃어른과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더욱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공적이고 공손한, 그렇지만 긍정적이고 유쾌한 어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교수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인문과학계열 23학번 아무개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통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는 윗사람과 통화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라며 칭찬해 주셨고 매우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의사소통 분야 과목은 인문계생일 경우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쓰기 과목은 2과목인 반면에 말하기 과목은 1과목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글쓰기만큼 말하기를 많이 활용합니다. 1년간의 대학생활의 2개의 학기 중 한 학기 정도는 꼭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대학생활에서도 각종 인턴 프로그램, 장학금 면접, 로스쿨 면접 등 다양한 공적 말하기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그저 글쓰기에 치중된 수업만을 해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피치와 토론 수업을 제외한 창의적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의 수업의 경우 수업 대부분이
조별 활동이 아닌 개인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스피치와 토론 수업에서는 조별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학교의 첫 학년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주고받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피치와 토론 수업에서는 우수한 학우들과 함께 토론 수업 역시 진행합니다. 4인이 일조가 되어 한 정책 논제에 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누고 2대2의 교차 조사 토론, 세다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4인과 사회자 외에 다른 학우들은 청중이 되어서 토론을 경청해 줄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수준 높은 주제로 입론을 작성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어 반론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개인의 논박수를 함양할 수도 있고 한 수준 높은 주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깊이 탐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하기 능력을 비롯해 경청의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동 청소년 심리적 차원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들어 한 학기간의 스피치와 토론 수업이 매우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 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매우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제 경험을 토대 삼아 자신의 말하기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개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수업도 물론 좋지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소통하는 수업 역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